은서야, 정신 차려. 식장이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이 일어섰어요. 의자가 넘어가는 소리, 여자들의 비명, 남자들의 고함이 뒤섞였습니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단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순백의 웨딩드레스, 5달 불러온 배, 그리고 파랗게 질린 얼굴. 손이 떨렸습니다. 딸의 몸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식장 전체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비켜주세요. 119입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좋은 기운이 틀림없이 여러분께 흘러갈 거예요. 오후 2시 30분. 웨딩홀의 샹들리에가 따스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백합과 장미가 어우러진 부케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죠. 달콤한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 딸 은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어요. 26살. 임신 7개월의 불룩한 배가 드레스 위로 예쁘게 드러났습니다. 볼이 발갛게 상기된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아빠, 저 정말 행복해요. 은서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내 마음도 덩달아 따뜻해졌어요. 28년 동안 혼자 키워온 딸이었거든요. 아내를 일찍 잃고 홀로 감당해야 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뭉클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제일 예뻐.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신랑 김남수가 다가왔습니다. 키 180 정도의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 정장이 완벽하게 어울렸어요. 29살이라던 그는 의사였습니다. 장인어른, 은서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공손했지만 어색했습니다. 오전 11시 정각.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죠. 은서와 남수가 단상 위에 나란히 서 있었어요. 사랑합니다, 은서 씨. 남수의 고백이 마이크를 타고 흘렀습니다. 은서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작은 신음이 들렸어요. 은서가 비틀거렸습니다. 손으로 배를 감싸며 고개를 떨구었죠. 은서야. 나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괜찮아요. 은서가 손을 휘저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은 더욱 하얗게 질려 있었죠. 남수가 다급히 은서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아니에요, 잠깐만. 그 순간이었어요. 은서의 몸이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쿵. 단상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어요. 은서야! 나는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비명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은서를 안아 올렸어요. 차가웠습니다. 딸의 몸이 얼음처럼 차가워져 있었어요. 축축한 땀이 손바닥에 스며들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은서야, 은서야.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딸의 눈이 감겼습니다. 숨이 끊어졌어요.
절망이 몰려왔습니다. 식장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갔어요.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죠. 나는 딸을 품에 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우리 딸, 안 돼. 행복의 절정에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데는 단 몇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한 달 전, 오후 6시, 우리 집 거실이 갑자기 떠들썩해졌습니다. 은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뭔가 중대한 발표를 하려는 표정이었어요. 아빠, 앉으세요.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았어요. 은서는 내 맞은편에 앉더니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26살 딸이 갑작스럽게 던진 폭탄 선언이었거든요. 그리고 은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싶어요. 나는 멍하니 딸을 바라봤습니다. 상대가 누군데? 김남수요. 의사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김남수.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만났니? 석 달 정도요. 석 달. 짧긴 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 벨이 울렸어요. 은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 왔어요.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키 큰 남자였어요. 잘생긴 얼굴에 정갈한 차림새. 손에는 비싼 과일 선물 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의 바른 인사였어요. 저녁 7시. 거실 테이블에 삼겹살이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연신 웃으며 남수를 챙겼어요. 어떻게 만났나? 병원에서요. 검진 받으러 갔다가요. 남수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첫눈에 반했어요. 은서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직업이 의사라니 미래 걱정은 없겠네. 나는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수의 대답은 성실해 보였어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오후 4시, 은서가 집에 들렀습니다. 아빠, 우리 혼인신고 먼저 할래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어요. 결혼식 전에? 네, 아이 때문에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죠. 조금 더 살아보고 해도 늦지 않은데. 나는 당황스러웠지만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잘 챙겨주냐? 응, 오빠가 다 알아서 해줘요. 은서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은서는 날마다 들떠 있었어요. 남수도 자주 집에 들러 인사를 했습니다. 평범한 예비 신랑이었어요.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결혼식 이후, 장례 닷새 후, 오후 4시, 은서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옷장과 책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딸의 향수 냄새가 미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은서의 방은 여전히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딸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고 싶어 서랍을 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분홍색 수첩이 보였습니다. 표지에 태양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수첩을 펼쳤습니다. 태양아, 엄마에게 와줘서 고마워. 태양아, 오늘은 아빠가 태양이 좋으라고 비타민을 사주었어. 맛있니? 건강하게 쑥쑥 자라렴. 태양아,
곧 결혼식이야. 엄마 아빠가 정식으로 가족이 되는 날이야. 너도 축복해 주렴. 태양아, 오늘은 너를 위한 보험을 들었어. 안전하게 지켜줄게. 사랑해. 보험, 비타민. 그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단순히 태아보험쯤으로 생각했지만 뭔가 불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서랍을 더 뒤졌어요. 서류 봉투 안에서 보험 증서가 나왔습니다. 생명보험 10억 원. 가입일 한 달 전. 10억. 왜 이렇게 큰 금액을? 그리고 왜 내게 말하지 않았을까? 우연일까요? 아니면 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친구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수야, 왜 그래? 목소리가 안 좋은데. 부탁이 있어. 뭔데? 사람 좀 알아봐줘. 무슨 일인데? 나는 수첩과 보험 증서를 내려다봤습니다. 딸이 갑작스럽게 죽는 게 아무래도 이상해. 그리고 10억짜리 보험이 들어져 있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어. 며칠만 줘. 고마워. 사흘 후. 오전 9시. 을지로 골목 안쪽 낡은 건물 2층에 태수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커피 자판기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왔어. 태수가 담배를 끄며 일어났어요. 40대 중반의 그는 장례식에도 참석했던 친구였습니다. 고마워. 앉아. 커피 마셔. 태수가 종이컵을 건넸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았어요. 김남수, 29살. 의사. 맞지?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기본부터 파볼게. 며칠 걸릴 거야. 부탁해.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일주일 후. 오후 2시.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자. 중요한 거 찾았어. 나는 다시 사무실로 향했어요. 오후 3시. 태수의 책상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각종 문서들이 띄워져 있었어요. 이상해.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가? 5년 전부터만 기록이 있어. 무슨 소리야? 주민등록, 건강보험, 신용정보. 전부 5년 전부터야. 나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5년 전 날짜부터 기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 전엔 없어. 마치 그때 새로 태어난 것처럼. 그럴 리가. 의대 졸업도 5년 전. 병원 취업도 그때. 이름도 그때부터 사용한 거야. 태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개명했을 수도 있잖아. 알아봤어. 개명 기록도 없어. 그럼 신분 세탁이야. 누군가 새 신분을 만든 거지. 나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더 있어. 태수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5년 전 이전에 김남수라는 이름을 쓴 사람이 있긴 해. 누군데? 35년 전에 죽은 아이야. 돌도 안 됐을 때. 아이의 신분을 훔친 거야. 그런 것 같아.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어요. 그리고 이것 봐. 태수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어요. 누구야?
3년 전에 죽은 여자야. 이름은 박지은.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이 여자도 임신 중이었어. 그리고 신혼이었지. 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이 누군데? 김민석. 근데 이 사람도 2년 전부터만 기록이 있어. 설마.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남수와 같은 패턴이야. 신분 세탁. 같은 놈이란 얘기야. 가능성이 높아.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박지은은 어떻게 죽었는데? 가스 중독. 사고사로 처리됐어. 보험금은 5억. 남편이 받았지. 내 딸도 똑같잖아. 태수가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더 파야 해. 증거가 더 필요해. 경찰엔 신고 안 해. 아직은 안 돼. 정황 증거만으론 부족해. 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놈이 내 딸을 죽인 거야. 이틀 후, 오후 5시, 강남구 한 카페 앞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어요. 따뜻한 조명 아래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수가 나타났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임신한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나는 길 건너편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남수가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자는 웃으며 배를 쓰다듬었어요.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딸이 죽은 지 겨우 2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니. 나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태수의 사무실에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여자 누군지 알아봐줘. 태수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알겠어. 오후 3시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예진, 30살. 내과 의사야. 그래서 임신 5개월이래.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만난 거야? 4달 전부터래. 병원 동료들한테 물어봤어. 4달 전이면 내 딸이랑 만나던 시기잖아. 태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이 새끼가 동시에 2명을. 나는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통증이 느껴졌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하자. 아직 증거가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확실한 거 잡을게. 며칠 후, 새벽 2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일어나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수첩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펼쳐봤습니다. 비타민. 갑자기 뭔가 떠올랐습니다. 딸이 쓰러지기 전까지 매일 비타민을 먹었어요. 혹시 나는 딸의 서랍을 뒤졌습니다. 비타민 통이 나왔어요. 절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샵샵. 다음 날 오전 10시 경찰서 민원실의 형광등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김 형사가 나를 조사실로 안내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제 딸이 살해당했습니다. 부검 결과는 나왔습니까? 중독이라고 나왔어요. 나는 가지고 온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부검 결과지, 보험 증서, 태수가 조사한 자료들이었어요. 용의자는 사위입니다. 김남수.
김 형사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신분 세탁 정황이 있고 이전에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다. 네. 그리고 이건 뭡니까? 비타민 통입니다. 딸이 먹던 거예요. 김 형사가 비타민 통을 받아들었어요. 감정을 의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 여자도 임신 중입니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패턴이 같네요. 김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십시오. 일주일 후, 오후 4시. 김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비타민 감정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독극물이 검출됐습니다. 청산가리 성분이요. 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김남수를 체포하겠습니다. 오후 6시. 남수가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는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조사실 유리창 너머로 남수가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남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타민은 당신이 준 거 아닙니까? 선물로 산 거예요. 독이 들었는지 몰랐습니다. 신분 세탁은요. 과거가 복잡해서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범죄는 아니잖습니까? 이전 아내 박지은도 같은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그건 사고였어요. 저랑 관계없습니다. 김 형사가 추궁했지만 남수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사흘 후 오전 11시 김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석방됐습니다. 뭐라고요? 증거가 부족합니다. 비타민에서 독이 나왔지만 김남수가 직접 넣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럴 리가. 변호사가 주장하길 누군가 조작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정의는 어디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가 증거를 찾고 있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사흘 후 오전 9시 태수의 사무실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커피잔 옆으로 흩어진 사진들과 서류가 보였어요. 담배 연기가 자욱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앉아. 태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뭘 찾았는데 보험금을 노린 것 같아.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한 번 결혼했었어. 첫 번째 여자도 죽었어. 태수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때도 고액 보험금을 챙겼어. 그럼 은서가 두 번째라는 건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어 올렸어요. 내 딸처럼 행복해 보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패턴이 똑같아. 임신한 젊은 여성, 단기 연애, 고액 보험. 경찰엔 알렸나? 증거가 부족해. 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그럼 이대로 놔둬야 한다는 거야. 아니야. 태수가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상대가 있어. 사진 속엔 30살 정도의 여자가 있었어요. 의사 가운을 입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예진, 내과 의사, 임신 5개월. 언제 결혼해? 다음 주. 절망이 엄습했습니다. 또 한 명의 무고한 생명이 위험에 처한 거였어요. 나는 이예진의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틀 후, 오후 3시, 강남구 대학병원 로비의 대리석 바닥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나는 복도 끝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혜진이 진료실에서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임신 5개월에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이혜진이 멈춰 섰어요. 네.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당신 남자친구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신데요? 저는 은서 아버지입니다. 은서가 누군데요? 네. 김남수의 전 부인이었던. 이혜진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네. 무슨 소리는 하시는 건지. 여기선 곤란해요. 밖으로 나가죠. 오후 4시.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은행나무가 보였어요. 이혜진은 따뜻한 차를 주문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남수가 위험한 사람입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제 딸을 죽였어요. 이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독극물로요. 비타민에 독을 넣어서. 그럴 리 없어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혜진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남수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임신 중이시죠.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7년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어요. 박지은이라는 여자. 임신 중에 가스 중독으로 죽었죠. 남편이 보험금을 받았고요. 이혜진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 남편이 지금의 김남수입니다. 신분을 바꿨지만 같은 사람이에요. 증거가 있나요? 신분 세탁 기록이 있습니다. 패턴도 똑같고요. 이혜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믿기 어려워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죽었어요. 나는 은서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행복해 보이죠? 당신처럼요. 이혜진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조심하세요. 당신도 위험합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락처 드릴게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발 조심하세요. 이혜진은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나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경찰서 조사실에서 김 형사를 만났습니다. 이혜진도 함께 있었어요. 그녀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진술서 작성해 주시죠. 김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김남수가 저한테도 비타민을 주려고 했어요. 매일 먹으라고 하면서요. 그 비타민은 어디 있습니까? 아직 안 먹었어요. 집에 있습니다. 가져와 주시겠습니까? 네. 충분합니다. 비타민만 확보하면 체포할 수 있어요. 오후 2시. 이혜진이 비타민을 가져왔습니다. 투명한 통에 흰색 알약들이 들어 있었어요. 감정 의뢰하겠습니다. 김 형사가 비타민 통을 증거봉투에 넣었습니다. 사흘 후 오전 10시 김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감정 결과 나왔습니다. 청산가리 검출됐어요.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체포할 수 있습니까? 영장 신청했습니다. 오후에 나옵니다. 오후 5시. 병원 주차장에 경찰차 3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나도 김 형사의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나옵니다. 형사가 무전으로 알렸습니다. 남수가 병원 정문으로 나왔어요. 검은 패딩을 입고 휴대폰을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김남수. 김 형사가 차에서 내려 소리쳤습니다. 남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 경찰차들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긴급 체포합니다. 남수가 뒤돌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친다. 형사들이 뒤쫓았어요. 나도 차에서 내려 뛰었습니다. 남수는 병원 뒷문으로 달렸습니다. 비상계단을 타고 올라갔어요. 옥상으로 갑니다. 무전이 울렸습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올랐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옥상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남수가 난간 앞에 서 있었어요. 형사 셋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손 들어. 남수는 난간에 기댄 채 웃고 있었어요. 아, 짜증나. 진짜. 증거 다 나왔어. 순순히 따라와. 왜 내 딸을 죽였어? 남수가 나를 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아이고. 장인어른. 오셨습니까? 왜 그랬어? 남수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화내지 마세요. 은서는 행복하게 갔어요. 아무 고통도 없이. 입 닫혀. 청산가리는 빠르거든요. 고통 없이 갈 수 있다고요. 나는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남수가 난간을 넘으려 했어요. 안 돼. 형사 둘이 달려가 남수를 붙잡았습니다. 격투가 벌어졌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남수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석 달 후,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이었습니다. 방청석이 가득 찼어요. 나는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수가 수갑을 찬 채 들어왔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김남수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은 전 부인 김은서를 청산가리로 살해했습니다. 보험금 10억 원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또한 이혜진 씨를 상대로 동일한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전과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남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끝났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웅성거림이 멀어지는데 가슴속은 텅 빈 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서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눈물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발길이 이끄는 대로 묘지를 찾았습니다. 차가운 바람 사이로 서 있는 비석 앞에 다다르자 마치 은서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해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은서야.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가 왔어.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은서야,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그놈이 내 옆에 있었는데도 몰랐어. 내가 위험한 줄도 몰랐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의심했더라면,
하늘이 흐렸습니다. 아빠가 다 지켜주지 못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서야. 다시 입을 열었어요. 오늘 아기를 봤어. 이예진 씨 아기. 내가 남긴 수첩 덕분에 살았어. 묘비가 차가웠습니다. 넌 몰랐겠지. 내가 쓴 일기가 증거가 될 줄은.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그 수첩 보고 알았어. 내가 비타민 먹었다는 거. 보험 올렸다는 거.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조사했고, 그래서 그놈을 잡았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었어. 별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넌 아무것도 몰랐지만 내 기록이 생명을 구했어. 은서야, 아빠는 너무 보고 싶구나. 목이 메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있을 것 같아. 문 열면 내가 웃으며 나올 것 같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근데 넌 없잖아. 영영 없잖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살아갈 거야. 힘들어도. 별이 더 많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남긴 흔적들을 안고 살 거야. 너를 기억하면서. 일어섰습니다. 사랑한다. 은서야. 아빠, 딸. 묘지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 딸이 보내는 인사 같았습니다.